자, 들어오셨나요? 그래. 수아, 수민이도 들어왔어? 자, 얼른 들어오세요. 자, 다들 들어왔나요? 자, 오늘 배울 차례는 어디냐면, 오늘 배울 차례는 1차 방정식의 활용. 1차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1차 방정식의 활용은 어려운 거 알지? 그래서 좀 차근차근 이 부분은 차근차근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자, 첫 번째 얘기는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의 해법. 문제가 말로써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식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식으로 세우는 연습은 굉장히 뭐 수학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언어적인 부분들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잘 식을 세울 수 있어.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한 친구들은 좀 아무래도 유리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를 x로 넣는다. 방정식을 세운다. 이 방정식을 세우는 게 어려운 거지. 이렇게는 누가 말은 쉬워도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한다. 그 다음에 확인한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연속하는 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연속하는 두 정수다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고 세우든지 아니면 x-를 x라고 세우든지 뭐 아무나 상관없어요. 연속하는 두 짝수다 그러면 2, 4, 6, 8 또는 뭐 6, 8, 10, 12 그러면 얼마씩 두 개씩 건너뛰잖아 이렇게. 그쵸? 하나씩 건너뛰잖아. 1, 3, 5, 7 그러면 여기다가 2씩 더해지는 거고 2, 4, 6, 8 이렇게 돼도 2씩 더해지고 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2 이렇게 세우든지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연속하는 세정수는 이렇게 연속하는 세 짝수 나올 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우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릿수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숫자는 10의 자리가 4고 1의 자리가 3이다 그러면 43 이렇게 적으면 되지만 우리가 문자는 10의 자리가 a고 1의 자리가 3이다 그래서 a3 이렇게 적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10a 플러스 3처럼 이렇게 전개식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 자릿수가 바뀌었다 그러면 30 더하기 a. 네, 1의 자리가 a가 되고 10의 자리는 3이 되는 거니까 30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이 문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쌤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이 문제는 엄마나 또는 아빠나 또는 본인 또는 동생, 형 모두 나이를 똑같이 먹는다. 그쵸? 똑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현재 나이가 X살인데 10년 후에는 X 플러스 10. 엄마의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40살인데 10년 후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이를 먹는다. 자, 그 다음에 거시속 문제는 다들 알겠지만은 쌤이 마우스 하나 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시속. 그 다음에 농도 문제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중요하다. 농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소금의 양을 먼저 구해놓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일률 관련된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5일에 걸쳐서 그 일을 다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일의 양이 1이라고 한다면 하루 동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5분의 1씩이겠죠? 하루에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해야 전체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전체를 1로 놓고 판단한다. 이게 이제 일률 문제.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알겠죠?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냐? 그래. 그렇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셈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식을 세워볼게요. 윗변의 길이가 x일 때 아랫변의 길이 x를 사용해 나타내어라. 뭐가 높이가 4cm이고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가 x, 높이는 4. 6cm 더 길대.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6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랫변의 길이는 x 더하기 6. 자, 넓이를 이용하여 식을 세워라. 넓이는 어떻게 세웠어? 아랫변하고 윗변하고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했고 2분의 1 이렇게 하면 넓이였죠? 이게 얼마였다고? 2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아랫변과 윗변을 각각 구하라. 얘는 약분돼서 2가 되고 2로 나누면 2x 더하기 6이 10. 2x는 6 빼면 4. 따라서 x는 2. 아랫변은 윗변은 2cm고요. 아랫변은 6cm 더 길다고 했으니까 8cm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렇죠? 다음 2번.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6일 때 자,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했대요. 그러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겠네요.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했습니다. 자, 세 자연수의 합이 36이니까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다 더한 것이 36이다. 세 자연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x가 3개 더해져 있으니까 3x 더하기 3이 36. 3x는 36에서 3 뺀 거니까 33. x는 11이었네. 그러니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11, 12, 1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쉽네요. 다음 7. 자, 1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는 모르겠네요. 10의 자리 숫자 두 자릿수라 했는데 10의 자릿수를 모르니까 x라고 놓으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4배와 같다. 그러니까 원래 수는 뭐였냐면 10x 더하기 2였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있잖아.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놓고 두 자리의 자연수를 나타내어라. 10x 더하기 2.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구하라. 무슨 소리야? 10x 더하기 2라는 이 숫자는 각 자리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x하고 2하고 더한 거. 10의 자리, 1의 자리 더한 거에 4배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0x 더하기 2는 4x 더하기 8 넘어가면 6x 넘어가면 6 x는 1이었네요. 그래서 x는 1이니까 원래 두 자리 수인 숫자는 10이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나이 문제. 현재 딸의 나이를 x살이라 하고요. 10년 후에 딸의 나이는 x 플러스 10이겠죠. 자, 아빠의 나이가 42살이고 10년 후에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 아빠의 나이가 42살인데 10년 후에는 아빠의 나이 몇 살 돼요? 42에다가 10 더한 거잖아. 이 아빠의 나이는 10년 후에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딸의 나이를 구하라. 현재 딸의 나이는 x예요. 52는 2x 더하기 20. 2x는 20 빼면 32. x는 16. 이렇게 되겠네요. 딸의 나이는 현재 16살이다. 됐습니까? 다음. 자, 거리가 xkm인 두 지점 AB가 있는데 갈 때는 시속 2km로 속력이죠. 올 때는 3km로 왕복했더니 2시간이 걸렸다. 시간을 x라고 했을 때, 시간을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이렇게 A, B 두 지점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x야. 그러면 갈 때는 시속 2km per hour. 올 때는 3km per hour. 이렇게 할때.
그러면 우리는 동그라미 자 거시속 했고요. 시간을 x로 나타내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속력분의 거리야. 그러니까 속력이 2니까 갈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x가 되겠네요. 올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가 되겠죠. 근데 총 2시간이 걸렸다 그랬으니까 둘이 더한 시간이 2시간. 갈 때와 올 때 총 걸린 시간 2시간이었다. 이렇게 식으로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은 x로 나타나니까 13번은 2분의 x고요. 올 때는 3분의 x. 걸린 시간이 2시간을 방정식 세워라 요거.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6을 곱하면 3x 더하기 2x는 12. 5x가 10이니까 x는 5분의 12km였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됐죠? 됐나요? 다음 농도 문제. 어디 보자. 누구누구가 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 핸드폰으로. 자, 그 다음에 자, 1회 문제. 농도 문제. 자, 4%의 소금물 100g에 물 xg을 넣었더니 자, 봐봐. 4%의 소금물에 100g, 소금물 100g이야. 그럼 여기서 소금의 양부터 구해야죠.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100분의 농도 4 곱하기 소금물이니까 4g의 소금이 녹아 있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물만 넣었대. 물만 넣었으니까 소금의 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어, 그대로. 물을 xg 넣었으니까 소금물만 100g에다 xg 넣었으니까 이만큼 늘어났겠죠. 그래서 2%의 소금물의 양은 100 플러스 x겠죠. 소금물이 더 늘어났으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4%의 소금의 양이 같음을 이용하여 변한다. 자, 봐봐. 무슨 소리냐?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이만큼,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뭘 구했어? 소금의 양이 4g이 있는데, 지금 둘에 물을 넣었어. 그러면 농도가 2%가 됐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도 4g이겠죠.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했더니 얘하고 같겠죠. 이런 얘기야, 지금.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약분할 수는 없죠. 이렇게 약분할 수는 없고, 이로 넘어가면 400은 100 플러스 x. 2로 약분하면 200은 100 플러스 x. 그래서 따라서 x는 100g. 그렇죠? 그래서 물 100g을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식이 이거고요. 됐나요? 다음 6번 1에 대한 문제. 자, 전체 1의 양을 1이라고 우리가 놓고 A는 2일 걸린대. 그러면 이렇게 2일 걸린다 그러면 A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2분의 1이죠. B는 6일이 걸린대. 혼자 했을 때. 그러면은 B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1의 양은 6분의 1이 되는 거야. A가 하루 동안 1의 양을 구하라. 2분의 1이죠. B가 하는 6분의 1. 자, 둘이 함께 일을 하면 걸리는 시간을 x1로 나타내라. 그러면 하루 동안에 2분의 1 일하니까 x1 동안 일했다고 쳐. 그럼 이만큼 A는 일한 거고 B는 하루에 6분의 1을 일하니까 x1 동안은 이만큼 일할 거야. 그랬더니 전부 다 끝냈대. 1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요거예요. 그래서 2분의 1x 더하기 6분의 1x는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럼 며칠이 걸립니까? x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6을 곱했더니 3x 더하기 x는 6. 4x가 6이니까 x는 2분의 3일
즉 2분의 3이라는 것은 하루하고도 반나절 이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봤는데 자릿수 문제, 그 다음에 연속하는 수 문제, 도형 문제, 나이 문제, 그쵸? 그 다음에 농도 문제, 그 다음에 속력 문제, 일률 문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을 전부 다 봤어요. 맞죠? 너무 빠르다고?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들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다지기부터 차근차근 한 문제씩 연습을 쌤이랑 같이 툭툭툭툭툭툭 해볼 거야. 맞죠? 툭툭툭툭 해볼 거예요. 자, 25번 한번 보자. 자, 어떤 수에 x겠죠? 2배를 하여, 그러면 2x네요. 3을 더한 수는 자기 자신과 같다. 자기 자신이 뭐야? 자기 자신 x와 같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돼. 그러면 x1로 넘어가면 x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어떤 수는 마이너스 3 됐죠? 아이고 쉽다. 넘어갑니다. 다음 31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럼 뭐라고씩 써야 돼? x,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세워도 되고 x 빼기 1, x, x 더하기 1 이렇게 세워도 되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 이렇게 세워도 되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뭘로 세울 거냐면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자연수가 x라고 하면 누구로씩 세워야 되니? 얘로씩 세워야 되겠죠. 얘가 가장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x 빼기 2, x 빼기 1, x 이렇게 식을 세워볼게요. 이번에.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이렇게 더했더니 얼마다? 27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x, x, x니까 3x 빼기 3이 27 3x는 휙 넘어가면 플러스 3이니까 30 x는 10 가장 큰 수가 x라고 났으니까 10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거 쉽다. 다음 문제 35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나열된 자연수에 대해 물음에 답하라. 보니까 2, 4, 6, 8, 10, 12, 14, 16. 점점점. 짝수들이구나. 짝수들. 맞죠? 짝수들이야. 자, 이웃한 두 수를 선택하여 더하였더니 그 값이 46. 이웃한 두 수라는 것은 연속하는 두 짝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작은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작은 수를 x. 그럼 큰 수는 x 더하기 2겠죠. 맞습니까? 짝수니까. 그러면 둘이 더하였더니 46이 되었다. 그래서 2x는 2 휙 넘어가니까 44에서 x는 일어나니까 22가 정답이 되는 거죠. 됐죠? 가장 큰 수가 왜 x냐고? 우리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x,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내가 식을 세웠을 때는 얘가 가장 큰 수지만 x 빼기 1, x, x 더하기 1 이랬을 때는 얘가 가장 큰 수인 거고 x 빼기 2, x 빼기 1, x 이렇게 잡았을 때는 x가 제일 큰 수잖아. 그래서 식을 요걸로 세운 거 아니야. 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응? 오케이?
자, 만약에 이렇게 세웠다고 칩시다. 내가 x 더하기 1, x 더하기 2를 세수로 만약에 잡았다면 셋을 더했을 때 27이다. 뭐 얼마예요? 3x 더하기 3은 27, 3x는 3 빼면 24, 그래서 x는 얼마? 8이에요? x 8 되죠? 그때는 x가 8인데 그 8은 가장 큰 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8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9고 얘는 10. 아까와 똑같이 10이라는 답이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우든 이렇게 세우든 이렇게 세우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왜 여기를 x로 있는 걸로 셈이 식을 세웠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x만 딱 더해놓고는 와 x 구했으니까 정답은 8이야. 이렇게 할까봐 일부러 2를 더 더해줘야 되는데 가장 큰 수면 그쵸? 근데 이렇게 할까봐 일부러 얘를 x로 잡은 거예요. 다음 2번 이웃하는 세수를 선택하여 더하였더니 그 값이 324나 되었다. 그래 그러면 이웃하는 세수니까 짝수 중에서 x 더하기 4 이렇게를 다 더했더니 324나 된대. 그럼 x니까 3x 더하기 4, 5, 6 324 3x는 얼마죠? 6배니까 318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x는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6, 18 그래서 106 그러면 이웃하는 세수 중에서 가장 큰 수라 그러면 x 구했다고 106 좋아하면 안 되겠지. 우리는 세수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가장 큰 수는 x 더하기 4겠죠. 그래서 106에다 4를 더한 110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웁니다. 찍. 다음 37번. 자, 자릿수 문제. 1의 자리 숫자가 8,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놨어. 그럼 우리는 원래 수는 10x 더하기 8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4배와 같다. 이 숫자가. 그럼 각 자리의 숫자 합은 x 더하기 8이잖아. 이거의 4배와 원래 수가 같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0x 더하기 8은 띡띡 4x 더하기 8, 4, 32 그래서 4x 1로 넘어가면 6x 8 1로 가면 마이너스 8이니까 24 따라서 x는 4 그러면 이 수는 어떤 수였다는 거야? 10의 자리가 4라는 얘기니까 48이었구나 이렇게 구하라고요. 됐죠? 다음 41번 현재 어머니의 나이는 48살, 아들의 나이는 14살인데 엄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3배가 되면 몇 년 후입니까? 몇 년 후인지 모르잖아. 그럼 x년 후라고 봅시다. 엄마의 나이는 이제 몇 살 됐어? 48살에다가 x살 더 먹었겠죠? 아들의 나이도 14살에다가 x살 더 먹었더니 아들의 나이의 곱하기 3배가 엄마의 나이가 되었다. 이런 얘기지? 됐죠? 그래서 48 더하기 x는 얼마야? 3일은 3, 4, 30이니까 3일은 3, 4, 32 42 더하기 3x 맞아요? 그래서 x 1로 넘기면 2x는 42 1로 넘겼더니 6 그래서 x는 얼마? 3 그래서 3년 후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3년 후면 그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3년 후면은
엄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 헐. 자, 다음. 자, 아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증감 문제가 하나 있네. 요거까지 하고 너희들 밑에 유형별로 밑에 한 문제씩 연습해보라고 할 거예요. 알았죠? 유형별로 밑에 한 문제씩. 이거 42번, 38번, 그 다음에 36번, 32번, 그 다음에 26번 이런 식으로. 알았죠? 자, 증가감소 이렇게 있어요. 어느 중학교의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10% 증가했대. 여학생은 6% 감소했대.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합이 650명이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9명이 늘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 이렇겠죠. 그래서 남학생 수. 자, 이때는 누구를? 작년에, 이거는 좀 잘라서 해볼게요. 밑에가 저희가 좀 적으니까. 자, 이렇게 적는 거야.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명이라고 잡으면 작년에 여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자, 봐봐. 작년에 남자, 여자 합쳐서 총 몇 명이라고? 650명이었어. 그러면 X명이면 작년에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는 650 빼기 X명이겠죠. 그쵸? 왜? 전교생이 650명인데 남학생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야. 그러면 여학생은 650에서 300명 뺀 350명이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근데 남학생에서 10% 증가했으니까 X명의 100분의 10 이만큼이 증가된 학생 수야. 증가된 학생 수. 그 다음에 여학생은 6%니까 650 빼기 X 이게 여학생 수였는데 6% 감소됐으니까 100분의 6 이만큼 이게 감소된 학생 수야. 오케이? 근데 이제 증가된 학생 수는 플러스고요. 감소됐으니까 그 학생들은 빠진 거죠. 그럼 둘이 뺐더니 맞죠? 9명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가된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19명이었고 감소된 학생 수가 10명이었으면 9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명 감소했어. 여기는 19명 늘어났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맞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x를 그래서 구할 수가 있죠. 다 100을 곱하면 띡띡띵띵 10x 빼기 이제 분배법치고 들어가야죠. 6 곱하기 650 빼기는 더하기가 되고 6x가 900 16x 아 이거 다 너무 숫자가 16x는 얘 휙 넘어가면 900 더하기 얼마야? 6 곱하기 650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될까 이거 66에 36 56에 30 그쵸? 그럼 얼마? 3,900명에다가 900명이니까 4,800명. 그래서 16으로 나누면 얼마 돼? 300명이. 우야 찍었는데 아까 남학생 수. 300명이었어 남학생이 작년에 딱. 그럼 여학생은 350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올해의 남학생 수.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300명에다가 올해 이만큼 늘어났다며. 그래서 300에 10%니까 30명 더 늘어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올해는 330명. 3번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이제부터 이거 좀 잘 생각을 해보고요. 아, 쌤이 저렇게 풀었구나. 잘 생각을 해보고, 이제 유형 푼 거, 쌤이 풀어준 거 바로 밑에 한 문제씩만 지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왜냐면 그 다음부터 농도, 그 다음에 속력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알았죠? 여기까지 연습해 보세요. 바로 꼭꼭
자, 이제 봅시다. 다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자, 이제 거리 속력 문제, 그 다음에 속력 문제, 농도 문제, 정가 문제 등등등. 어이구, 엄청 많네. 자, 여기서부터 다시 봅시다. 이제 속력 문제. 자, 두 지점 A, B 사이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A에서 B 지점까지 갈 때는 시속 50km로, 돌아올 때는 시속 80km로 달렸다. 갈 때보다 27분이 더 걸렸다. 자, 속력은 시속으로 줬는데 분으로 줬으니까 얘를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의 27시간이라고 적으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모르니까 X라고 잡아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속력은 50km/h니까 뭐였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게 뭐야? 갈 때 걸린 시간이야. 자, 올 때는 80분의 x겠죠. 올 때. 자, 근데 당연히 올 때가 빠르니까, 그죠? 빠르니까 시간도 더 적게 걸렸을 거 아니야. 그래서 80분의 x하고 50분의 x 중에서 얘가 더 적은 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만큼의 시간이 더 걸렸다. 이 시간이 얘가 더 걸렸다. 얘가 더 걸린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얘가 더 작은 수니까 여기다가 시간을 더 줘야 같아지겠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10씩 다 곱하면 이렇게 없어지고요. 5하고 6하고 8이 없어지려면 얼마의 최종은? 6, 8, 5. 이 최종 배수를 계산을 하면 2, 4, 3, 5. 더 이상 없죠? 그래서 5, 2, 10. 4, 32. 120을 곱해야 되네. 그쵸? 120을 곱하면 120 곱하면 얼마? 15x 더하기 120 곱하면 6이니까 20 곱하면 540은 5니까 6, 4, 24, 24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5x를 일로 넘기면 24에서 15를 빼니까 9x는 540 9로 나누면 9에 54 그래서 60km 거리에 있습니다 라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60km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다음 자 이런 봅시다. 콩순이와 콩돌이는 잠깐만 자 콩순이와 콩돌이는 길이가 24m인 다리의 양끝에 서로를 향해서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왔다. 여기가 좁으니까 이렇게 가져갑시다. 자, 콩순이하고 콩돌이가 서로 여기서 이 두 지점에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달려왔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2400m래요. 얘는 분속, 콩돌이는 300m 300m per minim의 속력으로 콩순이
콩순이는 콩돌이보다 30초 늦게 출발해요. 30초 늦게. 30초니까 얘가 분속으로 줬으니까 분으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즉 2분의 1분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만큼 늦게 출발하여 분속 200m/m의 속력으로 달렸다. 만날 때까지 걸린 콩돌이가 달린 시간을 구하라. 무슨 소리냐? 콩돌이는 X분 동안 달렸다고 칠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달린 거리는 거시속이니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그러니까 300 곱하기 X가 콩돌이가 달린 거리야. 오케이? 콩순이는 그러면 얼마나 달렸어요? 2분의 1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200 곱하기 X 빼기 2분의 1. 왜? 달린 시간이 적으니까. 이만큼 달린 거야. 그랬더니 둘이 거리 합이 총 만났으니까 2400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 100을 나누면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러면 3x 더하기 얼마? 2x 빼기 1은 24. 5x는 넘어가니까 25, x는 5. 그래서 5분 동안 달렸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분속이니까. 맞죠? 분속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다음. 잠깐만요. 다음 61번. 자, 이번에는 이것도 좀 좁으니까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열차 문제, 터널 문제라고 했는데 분속 1200m/min의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어. 근데 500m짜리 철교가 이렇게 있나봐. 철교가 여기서 여기까지 500m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 걸렸다. 이 열차의 길이는. 그럼 열차는 어떻게 가냐면 열차의 길이가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시간을 체크를 하는 거야. 체크. 그래서 툭툭툭툭 달려서 열차가 여기 오면 실제로 500m를 달린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 끝이니까. 근데 통과한다는 얘기는 열차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차의 길이를 우리는 x라고 잡으면 실제로 통과하는 데 걸리는 게 30초라는 것은 500m를 간 게 아니라 500m에다가 열차의 길이만큼 더 간 게 5초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시속에 의해서 속력이 1200이야. 속력 1200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 30초 걸렸고요. 근데 분속이라고 했어. 또 분속. 그러면 얘를 분으로 바꿔주면 얼마? 0.5. 즉 2분의 1이죠. 60분의 30이니까. 이거 분의 거리, 달린 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 더하기 x라고. 그러면 0.5를 여기서 분수에서 계산하려면 여기로 휙 넘기면 1200 곱하기 0.5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500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 600은 500 더하기 x 따라서 x는 100, 즉 기차의 길이는 100m였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철교 문제. 다음 농도.
자, 9%의 소금물 200g과 5%의 물을 넣었더니 200g의 물을 넣었더니 그러면 여기에 농도 소금의 양부터 구하라고 했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었어. 그래서 소금의 양은 18g이 들어있는데 원래 소금의 양이 18g이야. 근데 물을 넣었대. 그러면 원래 소금물이 200g 있었는데 물을 얼마 넣었는지 모르니까 Xg 넣었어. 그러면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게 농도잖아. 그랬더니 농도 5%가 되었다. 이런 얘기지. 얘하고 약분 안 된다고 했어요. 통째로 일로 넘겨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1800은 5 곱하기 200 더하기 X 1800은 1000 더하기 5X 빼면 800은 5X X는 515, 5, 6에 30, 즉 160g의 물을 추가적으로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구하면 돼요. 알았죠? 요게 농도 문제.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았죠? 자, 그런 문제야. 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또 농도 문제죠. 자, 5%의 소금물 200g 하고 7%의 소금물 얼마인지 모르니까 Xg이라고 할게요. 그걸 구하는 거잖아. 둘이 섞었더니 6%의 소금물이 되었다. 그럼 6%의 소금물 몇 g이 된 거야? 200g Xg이 더해진 거니까 200 더하기 Xg이 됐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소금의 양과 여기에 소금의 양을 더한 것은 여기에 소금의 양이겠네요. 이렇게 식으로 세우면 되겠죠. 여기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가로 이렇게 써줘야죠. 그럼 일부러 이렇게 약분 안 한 거예요. 다 100을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5, 20, 1000 더하기 7x는 1200 더하기 6x 넘어가면 x 되고요. 넘어가면 200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200g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소금을 가지고 우리는 소금의 양을 가지고 이렇게 식을 손쉽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어디 보자. 음. 58번을 안 했다고? 58번? 그러네. 58번을 안 했네. 네, 58번 하나 봅시다. 자, 연하는 연하가 있어. 그리고 언니가 있어. 자, 연하는 언니인 지민이. 언니가 지민이구나. 10분 뒤에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출발해 학교에 갔다. 그러니까 연하는 10분 뒤에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분속 28m로 걸어간 지민이는, 그러니까 이게 연하고요. 지민이인데 지민이가 먼저 출발한 거네요. 28 분속이니까 미터 퍼 미닛. 출발한 30분 후에 연하와 학교에 동시에 도착했다. 연하는 10분 뒤에 출발해서 지민이는 출발한 지 30분 후에 연하와 학교에 동시에 도착했대. 다음문에 봤다. 연하의 이동 시간을 구하라. 그렇죠? 연하의 이동 시간. 몇 분이에요? 연하는 지민이는 출발한 지 30분 후에, 그러니까 30분 걸렸어. 근데 연하는 10분 후에 출발해서 도착했으니까 20분 걸린 거죠. 연하가
간 시간은 20분 걸린 거야. 됐죠? 그러면 자 이제 볼게요. 연하는 20분 걸렸고요. 지민이는 30분 걸린 거야. 10분 늦게 출발했는데 똑같이 도착을 했으니까. 근데 지민이의 속력은 28이었고요. 연하의 속력은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그러면 둘이 같은 집에서 출발했으니까 둘이 간 거리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지민이 핸드폰 보면서 왔어? 자, 그래서 얼마 얘가 간 거리는 20x죠. 연하가 간 거리는 20x고 지민이는 30분 동안 28, 이 속력을 했으니까 28 곱하기 30. 그랬더니 둘이 간 거리가 똑같은 거죠. 이퀄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20x는 인데 동그라미 하나씩 지우면 2x는 28 곱하기 3이고 2로 나누면 14 곱하기 3이니까 4, 3, 12, 3, 1은 3, 42. 연하의 속력은 42m/min의 속력으로 같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은 연하는 자전거를 타고 왔으니까 그렇게 빨리 간 거지. 그렇죠? 걸어간 게 이만큼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도 문제까지 모두 봤고요. 이제 정가, 비용, 과부족, 도형, 일률, 이거 되게 많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지금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농도 문제와 속력 문제 한 문제씩 연습해 보시고요. 알았죠? 속력 문제하고 농도 문제까지 연습해보고, 숙제는 요 농도까지. 알았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는 게 숙제예요. 알았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 한 문제씩 지금 연습해보고 모르는 것은 금요일날 질문하면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알았죠? 지금 바로 연습해보세요. 한 문제씩은.